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아유, 지난 주말에는 아주 포근하더니 오늘부터 또 추워지네요. 아유, 좋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JMS 정명석의 이 성폭행 가해 사실을 폭로했던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 아시죠? 이 폭로 덕분에 정명석은 징역 17년형을 받기도 했는데, 자, 메이플 씨가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홍콩의 유명 연예인과 결혼 발표를 했답니다. 항상 울기만 했던 그녀인데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자,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사진 보여주시죠. 아유, 이번 해서도 사반 보겠다고 떼쓰는 우리 엄마 김영희 여사,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하신 황사랑님. 예. 자, 미국 버지니아 살아요. 사반은 아침 출근길 나의 동반자 하신 장에이다님. 자, 김포시 고촌 센트럴자이 주차장입니다. 안 그래도 주차면이 부족한데 캠핑 트레일러 저렇게 알밖에 해놔가지고 더 태부족이에요 하신 고일환님. 자, 김제 사는 우리 언니 고미자 씨 만학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했네요. 축하하신 고승환님. 자, 미국 버지니아 사는 우리 엄마 김초순 권사가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한평생 자식 위해 사셨던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신 최미미님. 예, 그리고 만두집사 노인권님, 부안의 정금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촤르르. 버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 이 이거 어쩌고 내가 욕을 해. 너 뭐하는 야? 왜 그러냐? 아니 무슨 욕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나한테 감히 나 너 뭔데? 네가 이 자식아 건방지게 이 싸가지 없는 지금 경찰에 빨리 출동 안 해서 빨리 경찰로 오라 그래. 내 인마 내가 오줌 좀 넣어 담배도 피우고 되니까 나는 내가 경찰로 일반적으로 건 원해야 됩니다. 이 양반아 그 오줌 넣고 싸버린다 그러면 아유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아니 좀 조금만 열어주세요. 나 그럼 얘기합니다. 야, 자 여기다. 저거 CCTV 다 있어. 예, 찍으세요. 예. 이거 방류죄를 또 나 오줌보 터질 것 같은데 왜 버스가 문을 안 열어줘? 자, 언뜻 들으면 버스 기사의 횡포처럼도 보이는데 다 저럴 만한 또 사정이 있었어.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12일 저녁 7시 40분쯤에 경기도 평택을 출발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 만취한 이 남성 승객이 자기 앞에 있던 여성 승객의 어깨를 툭툭 치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 승객이 계속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남성은 이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성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고 버스 기사에게도 알렸고요. 버스 기사가 안성 휴게소에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이 이번에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랑 싸우자, 내가 유도를 배웠다면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몸싸움으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성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도주가 우려돼서 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근방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경찰이 늦게 도착했는데요. 그 사이에 남성이 버스에서 소변을 눈 겁니다. 남성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쉬를 하면 개하고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개죠, 개. 개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 사실은 왜 안 내려줬냐 하면 뭐 폭행 같은 것도 하고 경찰이 지금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열어주면 도주하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막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차문을 안 열은 건데 그 새를 못 참고 그냥 싸버렸어요. 이 버스 안에서. 일단은 이 제보하신 분이 밤에 이제 자정에 귀가하는 중이었는데 결국은 한참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제보하신 분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만취했으면 사실은 평택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뭐 많이 걸려도 1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참을 수 있는 시간인데 어쩌면 10분 만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는 만취해서 탑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런 사람은 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무책임한 유기입니다. 자,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사방 가족이 보내주신 충격적인 영상 제보로 만나보시죠. 월월월월 개가 견주와 함께 신나게 저렇게 다가옵니다. 자, 개는 신났는지 연신 킁킁킁킁 주인과 사이좋게 산책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견주 웬 나무 쪽으로 저렇게 다가가더니 자, 보세요. 개 목줄을 휘휘 둘러서 묶습니다. 자,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요. 저렇게 손짓을 하고는 혼자 도로 쪽으로 나오죠. 자, 불안한 모습으로 저렇게 혼자 어슬렁거리는 개를 뒤로 하고 그대로 슝 뒤도 안 보고 진짜 뒤도 안 보네. 그냥 가버립니다. 자, 박 교수님, 제가 혹시 생각하는 그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동물 유기 상황입니다. 이 제보하신 분은 이곳에서 10년째 애견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 손님이 하루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밖에 개가 묶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바로 철조망만 넘어가면 애견 카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한 사람이 이렇게 철조망을 보고 난 뒤에 이 강아지인가요? 걘가요? 이 개를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와서 버린 사람들이 여태까지 6명이 넘대요. 그래서 아이고. 6마리의 개를 이 카페에서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동물보호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이제 동물보호센터에서 데리고 가서 보호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기한 사람을 결국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연락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좀 잘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작은 강아지도 아니고 저렇게 대형견을 대책도 없이 저렇게 나무에다 묶고 애견 카페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지금 가버린 겁니다. 저 사람.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대규모 담배 철도단. 자, 충격적인 장면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으로 한 무리의 학생들 입장. 자, 뭔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야, 지금 들어간다. 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렇습니다.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그 팀의 계산대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곧장 담배를 막 쏙쏙쏙쏙 계속 뽑아 챙기더니 후다닥 나가서는 시치미를 뚝. 자, 바로 그때 때마침 창고에서 직원이 나오자 야, 튀어! 자, 2명은 저렇게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나머지 1명은 지금 나가고 있죠. 저렇게 뛰어가는 거 보십시오. 나머지 1명은 다른 일행들에게 유유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갑니다. 자, 자전거를 탄 애들 지금 막 무더기로 가고 있는데요. 저 녀석들이 다 한패인가요, 양 변호사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어제 부산 수영구의 한 편의점에서 찍힌 거고 이 편의점 직원분이 제보를 하신 겁니다. 이 직원이 최근 들어서 제로콜라가 어딨냐고 물어보는 사이에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범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제 물류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하필이면 제로콜라 어딨냐라고 찾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설마 싶어서 나와서 이 계산대에 가서 CCTV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2명의 학생이 제로콜라를 찾는 척하면서 창고 앞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1명이 계산대에 가서 담배 4갑을 훔쳐갔던 겁니다. CCTV를 봤더니 그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저들은 다 도망을 갔고요. 알고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전거까지 타고 있던 그런 일행들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편의점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올려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달 30일에도 똑같이 저 제로콜라 어딨냐고 이런 식으로 찾다가 이 담배 2갑을 훔쳐간 내역을 확인을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저 어린 놈의 자식들 저거 박 변호사님 네. 저 완전 계획적. 자, 이 제로콜라 찾는 척하면서 직원을 유인한 녀석들 또 담배 훔치는 녀석들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2, 3학년인데 오늘 경찰에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이 이제 분석해 보니까 CCTV에는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좀 보면 서너 명, 대여섯 명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가담한 인원이 상당합니다. 무려 총 20명이 된다고 합니다. 20명이 왔다가 한 명은 뭐 제로콜라, 몇 명은 준비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등등의 범죄 단체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보자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나이 뭐 촉법일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촉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강력한 특수절도에 뭐 하거나 사기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얼굴에 모자이크를 쳤지만 딱 봐도 어린 놈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중학생이죠. 아, 그런데 저 애들이 한 명이라도 좀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했다라는 게 저는 좀 너무 슬퍼요. 네, 저 아이들이 저렇게까지 되는데 어른들의 책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따끔하게 혼나야 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많이 먹는 게 죄인가요? 예,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식당 직원에게 구박을 들어서 황당한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초밥 뷔페에서 혼밥을 했어요. 제가 광어 초밥을 좋아해서 여러 개 챙겼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초밥을 만들던 직원이 저희가 조금 쉬고 싶어서 그러는데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만 들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상냥하게 묻더라고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그 뒤로 두어 번 정도 더 갔는데 갈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또 왔네 또 왔어. 다 거덜내겠네 라면서 다 들리게 말하는 겁니다. 잔뜩 챙긴 것도 아니고 부탁대로 조금씩만 챙겼는데도요. 하루는 연어초밥 10조각, 광어초밥 10조각 정도를 먹고 다시 광어초밥을 집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직원이 저기요. 내가 적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왜 많이 먹어요? 라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릇을 가져가더니 3조각만 다시 내놓고는 딱 그것만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왜 자기 말을 안 듣냐는 식의 직원과 대판 싸웠고요. 결국 매니저와 직원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선됐길 바라면서 다시 가는데요.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또 왔네 라면서 또 대놓고 비아냥대는 겁니다. 아무래도 특정 초밥을 많이 먹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지만 그래도 황당한데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마는 그래도 한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아니 셰프님, 제가 지금 뭐 스시 오마카세 온 거예요? 여기 뷔페잖아, 초밥 뷔페. 광어 초밥 잔뜩 먹을 생각에 여기 오는 건데 거덜나겠네라니. 내가 먹으면 또 얼마 먹는다. 나 때문에 쉬질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또 왔네? 또 왔으면 단골이라고 더 반겨줘야지. 왜 화를 내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셰프예요. 고객님이 항상 오시는 시간이 브레이킹 타임에 어중간하게 탁 이렇게 걸쳐서 오시니까 그리고 또 워낙 많이 가져가셔. 이것도 저희로서는 이래저래 쉬지도 못하고 분량 조절도 잘 안 되고 고객님 한 분 때문에 그 광어 초밥만 왕창 만들 수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협조를 구했잖아요. 뷔페는 뭐 흙 퍼서 초밥 만들어? X. 자, 양 변호사님. 이거 뭐 대답을 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 광어를 예를 들어서 뷔페인데 이렇게 가져가다가 먹지도 않고 남긴다거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어 같은 경우 아주 비싼 그런 품목도 아니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초밥이고 10개 정도면 저는 이렇게 초밥 만드시는 분들 보면 순식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분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초밥 많이 먹는다고 10개 먹어도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혹시 다른 이유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연 제보자가 뷔페집 그 직원분하고의 통화 녹취도 보내줬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아주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요. 왜 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무슨 악플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방송국 식당에 갔는데 제가 한번 식판이 이렇게 있어서 반찬 식판이 하나 있고 밥이 있고 국통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탕수육을 밥하고 국하고로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뒤에 있는 분들은 탕수육이 없어서 못 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좋아해도 조금 배려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악플을 받겠죠. 그러나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손님 앞에서 앞담화를 해서 또 왔네 뭐 거덜나겠네 라고 얘기하거나 그걸 또 나아가서
왜 내가 조금만 먹으라 그러는데 많이 먹냐 그러면서 막 음식을 가져가고 이런 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조금 속상했다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광어 초밥 하면 또 우리 박 변호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저렴한 겁니다. 100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어 초밥 아니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100개 연어 초밥 이게 지금 비싼 게 아닙니다. 비싼 건 이제 조개류 초밥들이 조금 비싸요. 그런 것들 관자 초밥 그런 것들은 좀 비쌀 수 있는데 광어 초밥은 비싸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일수법이라고 탁 치면 돼야 됩니다. 야. 이수법 타닥탁 두 번 쳐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야죠. 100개를 먹든 1000개를 먹든 나 그런 거 처음 들어왔어 오늘. 타닥탁 와, 이렇게 나 초밥왕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닥 한 번 잡으면 되거든요. 두 번 잡으면 되듯이. 어쨌든 간에 뷔페라는 곳은 무제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 손님이 만약 광어 초밥을 100개를 먹는다 해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연어 초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좀 엄격히 말하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뭐 광어 초밥 10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하든지 말이 안 됩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백다연 아나운서. 네, 저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갔고요. 뷔페인데 자유롭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가게 가지 마시고 더 친절하고 더 맛있는 곳 많으니까 앞으로 즐겁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신수님, 장사 왜 하는지라고 하셨고요. 김민주님, 먹방 유튜버가 가면 열불 나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미호 님도 많이 먹으라고 뷔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말이죠. 글로벌 픽을 부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반장 픽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사귀기로 했던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성추행 무고를 당했다는 40대 남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걸 알고 접근해 왔는데 돈을 더 빌려주지 않자 허위 고소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에 처음 제보가 들어왔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최근에야 누명을 벗으셨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40대 남성이고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고향 동창인 동갑내기 여성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혼하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왔고요. 이 여성은 미혼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에 이 제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여성도 제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두 사람은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는데요. 제보자는 집을 마련할 테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여성도 나 너한테 시집 갈까? 결혼 전제로 연애해보자 이렇게 응했다고 합니다. 자, 남성 제보자는 돌싱, 여성은 싱글. 이 40대 연애다 보니까 뭐 진도가 쭉쭉 나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또 이렇게 뭐 여느 연인들처럼 식사하고 술자리도 하고 그런 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날은 좀 술자리가 길어져서 새벽 2시까지 있었대요. 근데 일단 제보자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제 집에 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늦어서 숙박업소를 잡았고 근데 이 여성분은 이제 집에 가겠다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모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왔었고요.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다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입맞춤도 했었고 스킨십도 어느 정도 가졌는데 성관계까지 이르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반려동물 밥을 줄게 있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이 교제하기 전부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고 500만 원만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랬더니 고마우니까 진짜 너한테 시집 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제보자 당시 사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사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도 그 여자친구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저 돈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귄 지 며칠 안 돼서 그 여성이 남성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자, 결혼을 전제로 교제까지 했는데 말이죠. 자, 그것도 무려 성범죄 혐의.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주 일요일 한번 봤어요. 애들 엄청 많이 불렀는데 니한테 이제 나한테 반한 거지. 많이 반했지 이러면서 자꾸 지 혼자 막 이러는 거에서 뭐 자기 엄마한테 내 얘기를 했다, 언니한테 얘기를 했다, 결혼할 거라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니는 내 신뢰감 아니다 전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알았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너무 그 다음날 아침에 곧 전화 와서 갑자기 강제 추행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제로 목과 가슴에 뭐 테스트를 하고 옷을 다 바뀌고 자기는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쳤다. 네.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성이 돈을 또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건 좀 제보자가 거절을 하니까 네가 나 성추행했잖아.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사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서 7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교통사고 때문에 받은 돈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근데 그거 지인들한테도 다 좀 빌려줬고 그래서 지금 여유 자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뭐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나랑 연애만 할 거였던 거냐? 네가 강제로 내 몸을 만지지 않았냐? 그래서 모텔에서 있었던 일 모르냐 그러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은 없다 그러고 이제 부인을 했더니 꾸준히 협박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성추행도 용서해 줬는데 사정하는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지 않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제보자는 모텔에서 결코 여성을 뭐 서로 합의가 안 된 그런 터치는 없었다,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모텔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달달한 통화를 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발렌타인데이였나? 맞네. 오늘 발렌타인데이네. 진짜. 이 숙식 때문에 이 중요한 발렌타인데이 깜빡했네. 아니다. 괜찮아. 내가 평생 녹여줄게. 이렇게 큰일 났어. 나도 몰랐는데 뭐. 미안. 아니다. 알았어. 내가 물 따뜻한, 너 달달한 빌베 하나 뭐 넣어주더나? 사탕 줬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여성이 모텔에서 저 제보자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그 당일의 통화입니다. 그렇죠. 강제추행입니다. 접촉이죠. 강제적인 접촉. 억지로 눕히고 가슴이나 이런 데 이렇게 뭐 키스하거나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13일에서 2월 13일, 14일 넘어가는 날인데 다음 날 통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발렌타인 날인데 뭐 좀 많이 들었겠지만 주요 내용이 발렌타인데이 깜빡했대 이렇게 하니까 또 평생 녹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성의 얘기입니다. 달달한 거 입에 하나 내가 넣어주더나 사탕 줬잖아. 뭐 이런 어쩌면 좀 연인 간의 대화, 애정 어린 표현이 아닌가. 또 서로 사랑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같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고 평범한 연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제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제보하신 것 같은데 이제 돈 때문에 맨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아는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으로 7천만 원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와서 이제 나한테 사귀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이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만 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내가 7천만 원을 받았어. 네. 이런 얘기를 두 분 사이에 뭐 좀 오고 갔나 보죠?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번 만나다가 돈의 일부를 그 7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지인한테 빌려주니까 이제 여성이 화가 나기 시작해서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한 얘기가 있다고요. 물론 다 제보자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네가 몇 억이라도 가지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나는 총각이고 너는 이혼남인데 어떻게 감히 돈도 없이 나를 만나려고 했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기야 헤어지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혼남이 감히 야, 나는 당장 지금이라도 능력 있는 총각 만날 수 있어. 꼴랑 뭐 몇 억 가지고 나한테 대시하는 그러니까 몇 억 정도 들고서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지. 아유, 양 변호사님. 게다가 이제 제보자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약간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7천만 원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한 때에도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랍니다. 깁스뿐만 아니라 보조기, 저 정도가 아니라 보조기까지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사실 팔이 잘 꺾이진 않는 상태라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을 강제 추행할 수 있겠느냐. 저건 이제 실물 사진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이 여성이 막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예요. 자기 팔을 자해한 다음에 피를 흘리는 사진을 보내면서 죽겠다거나 뭐 같이 죽자거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 제보자 지인한테까지도 연락을 해서 이 그 중간간을 한 것이다라면서 구속 수사에서 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을 퍼뜨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제보자분이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보를 주신 거는 지난해였는데 그동안 계속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밸런타인데이 때 모든 또 혐의를 벗었다고 하네요. 시간이 좀 꽤 길었습니다. 고소를 하고 검찰까지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의 제기도 가능하고요. 이의 신청도 하고 또 뭐 항고라든지 뭐 재정 신청 등의 여러 가지 걸 해서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누명 벗는데 1년, 그 발렌타인데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모든 누명을 벗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걸렸고 지난해 11월 달에 이 제보자가 이 여성을 상대로 무고, 뭐 명예훼손, 사기, 공갈미수 등의 남성도 고소를 했다고 여성한테.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성범죄가 무혐의나 무죄가 났다 해가지고 무고죄가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무고죄는 뭐냐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신고해서 누구를 처벌받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돈 부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고죄 가능성도 좀 커 보이고요. 뭐 공갈이나 이것도 사실 있어 보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100% 무고죄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사하는 과정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가 이 여성한테도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배달기사가 식당의 출입문을 막고 앉아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 쳐가지고 지금 제가 옆에 부딪혔잖아요. 머리도 부딪히고. 119 불러드려요? 뿌리까지는 아니고 있어요. 옆구리부터 맞았는데 허리까지 아파요 지금.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배달기사는 119 구급대원이 부축을 해서 들것에 실려 떠나가는데요. 사장은 배달기사를 때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박 교수님, 과일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 배달기사 때문에 정말 장사도 지금 못하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네, 그러고 이제 제보를 주셨어요. 지난 11일에 벌어졌는데요. 이 사장님 주장에 따르면 이 배달업체를 통해서 토마토 주스 1리터가 이제 주문이 됐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콜을 받은 배달 기사가 예정보다 이제 4분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주방의 커튼을 열면서 다 준비됐냐, 언제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토마토를 막 썰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다음에 준비 완료 이 버튼을 눌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지금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배달기사 지금 보신 것처럼 주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오자마자 아니 사장님 음식 대체 언제 나와요? 막 계속 재촉을 했답니다.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이 오갔는데 그 이후 충격적인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기사님이 근처에 있다가 빨리 오신 건데 근데 자꾸 재촉하시면 음식을 못 만든다. 아, 기사님 그렇게 바쁘시면은 다른 콜 잡으세요. 저는 순서대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 하시면서 막 그 주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손으로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도망을 가길래 따라 나가서 아저씨 지금 경찰관 오고 있으니까 가지 마셔라 하니까 매장 입구에 있는 쓰레기바지로 저를 폭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로 저를 치고 결국에 가버렸어요. 아, 양 변호사님, 저게 막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저게? 이전에 본 영상에는 본인이 맞았다고 문 앞에서 이렇게 막 기대서 여기가 아프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본 영상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저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사장님의 얘기입니다만 그 급하게 콜을 받아서 주방까지 들어와서 달라고 하니까 주방에는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하면서 계속 개척하다가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때리라고 주방까지 들어와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사실 사장님은
이게 토마토 주스니까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예. 순서를 기다려라. 안 그러면 지금 다른 코를 먼저 잡으셔라 하다가 도저히 상황이 폭행까지 당할 위기에 놓이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다랍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더니 바로 그냥 또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디 가느냐라고 해서 저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주먹으로 때리려고 옆에 이제 가게 쓰레받기를 집어 들고 폭행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나란히 옆에 사장님이 서 있었잖아요. 저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오토바이를 출발시켜버리는 바람에 결국 사장님이 이 넘어져서 다친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요. 자,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넘어지셨네. 아이고. 너무 예. 자, 사장님은 저렇게 배달 기사가 도망가니까 경찰한테 빨리 좀 와주세요 했답니다. 그런데 저 배달 기사 곧바로 또 돌아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배달 기사는 사장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나고 나서 20초쯤 지나서 다시 식당 앞으로 왔습니다. 위협적으로 왔네. 다가와서 사장은 또 오토바이로 나를 치려나 싶었는데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보더니 밀치죠. 헬멧을 벗더니 죽었어 너. 헬멧으로 머리 깨버린다. 이런 위협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사장의 몸을 밀치고 보시는 것처럼 막 밀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 사장의 얼굴에 자신의 머리를 2차례 들이밀면서요. 나 쳐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남성의 폭행으로 사장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전화가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마스크로 얼굴을 때리고 자, 사장님은 배달 기사한테 지금 경찰 오고 있고 폭행 장면도 CCTV 다 찍혔어 막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이후 배달 기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고 사람 살려!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 얼굴을 한번 가격을 해요. 그리고 2-3번 더 밀더니 갑자기 자기가 저한테 맞았다면서 쓰러져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직업 연기자로서 예. 저분의 저 연기 일단 그것부터 평가를 하고 가시죠. 연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CCTV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연기가 좋진 않아요. 지금 사실은 CCTV 그리고 뭐 다 찍고 있는데 뭔가 아마 저 사람이 생각한 거는 머리로 부딪히고 이러면 이 사장님이 반응을 할 것이다. 대항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의도했는데 대항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CCTV 다 찍히고 있고 본인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아이고 허리야 옆구리야 난리를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모든 게 그대로 찍히고 있죠. 사장님이 이 배달 기사한테 폭행을 가하거나 접촉을 하는 모습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막 때리기도 한 거는 이 배달 기사고요. 욕설 같은 것도 본인이 계속 합니다. XX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옆에 손님들 들어오는데 여기 얘 XX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여기 손님들 손님 못 들어와 지금. 또 배달 기사들도 앞으로 뒤에 나오는데 매장 앞에 서성이다가 비집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일어섰어. 네네. 나중에 이제 경찰이 근데 또 옵니다. 다시 또 누워. 네. 아이고 다 찍고 있습니다. 다. 아이고 눕기는 뭐가 아파요. 경찰이 왔는데 사장이 밀쳐서 부딪혀서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고 119 불러드리겠다 하니까 또 아유 119 사장이 그냥 배달 기사 패네. 네, 119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119가 와가지고 부축을 받고 이 양반이 일어났다고 때렸어. 합니다. 나 때렸어 지금 네. 그러고 있어. 그래서 배달 기사 들것에 실려서 갔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이러지 말자 진짜. 도대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아마 마지막에 제가 사장님이 손짓하는 걸 보면 경찰분에게 안에 CCTV에 다 찍혀 있다 보러 가자 하면서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오거든요. 사장님이 그 배달업체 플랫폼 쪽에 전화를 해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배달업체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오히려 배달기사 말로는 자기는 주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장님이 욕설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달 플랫폼 측에서도 이 CCTV 영상을 받아보고 나서는 할 말이 없죠. 하지만 뭐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고 했고 대신에 저 기사는 배달기사 자신들 업체에서 배달 일 할 수 없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장님은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배달업체에서 아니 배달기사분들하고 사장하고 갈등 상황이 있고 또 지금 여성분들이 이 업체를 운영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런 상황 CCTV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달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신혼부부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남편이 비명을 지릅니다. 동시에 아내도 공포에 질린 채 눈을 뜨는데요. 부부는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집을 빠져나갑니다.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제보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저도 진짜 이거 궁금했습니다. 자, 행복해야 할 신혼집이 공포의 집으로 바뀌었다. 일단 제보자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왜냐하면 제보자분이 30대 남성이고 결혼하신 3개월 정도 좀 신혼 부부입니다. 그런데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 집에 가면 이슬이슬 한기가 들고 춥고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막 닭살이 닫을 정도였고 아내분은 심지어 집에서 향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 둘 다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는 일이 많았다고 하고요. 어느 날인가는 남편분이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소파에 어떤 검은 형체가 저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도 이게 우리가 신혼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이어서 전해 주시죠. 네, 그리고 또 좀 찝찝한 일들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부부가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면 좀 불편해하면서 피했대요. 그리고 동네 상가에서도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하면 좀 흠칫하면서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랫집으로 가야 되는 택배가 잘못 배송이 됐는데요. 그래서 남성은 아랫집 문 앞에 휴대전화 번호와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메모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이 아랫집 아주머니가 물건 맡아줘서 고맙다면서 찾아왔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 집에서 사는 거 괜찮냐? 이런 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위층 아저씨 그 집 사는 거 괜찮아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남성이 안 그래도 자꾸 밤잠을 설친다. 이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 못한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면서 황급하게 말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사는 거 괜찮수?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어? 난 말 못해. 그럼 처음에 얘기를 꺼내질 말았어야죠. 네. 근데 끝까지 이제 끈질기게 추궁을 해서 이유를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이 신혼부부가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경찰도 오고 뭐 동네가 다 뒤집혔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그냥 일부만 몇 개 수리를 하고 바로 사람을 구해서 이제 세입자를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부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대면서 완전 강심장이다, 강심장.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부는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쪽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일 이후에 위층에 아무도 없는데도 새벽마다 쿵쿵거리던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결국 나는 집을 내놨다. 아이고. 그리고 나는 요즘 딸네 가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과학적인 검증이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만 실제 저희가 이제 이 제보자께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전에 살던 세입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보자 신혼부부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걸 진작에 알았다면 여길 왔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고지를 했다면 집주인이나 뭐 중개인이나 안 왔을 가능성이 깨름칙하잖아요. 안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나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80대 좀 할아버지인데 전화를 해서 왜 이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어허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집 사람 안 죽었어, 모함하지 말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경찰도 왔고 다 들었다 이웃한테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하니 갑자기 조선 팔도에 사람 안 죽는 집이 어디 있냐라고 또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너무 깨름직하고 이러니까 이사 가겠다, 전세금 빼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계약 위반이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내놔라. 네. 이 집주인은 계약 기간까지는 그냥 니들 살아라. 못 돌려준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혼부부 제보자가 말이죠. 진짜 영끌을 해서 이사를 오셨다는 거죠. 이거
그 일단 뭐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참고 좀 견디셨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당장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절대 혼자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맞춰서 함께 이동을 했고요. 집안에 있을 때는 이 TV를 항상 불교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켜두고 찬송가나 목탁 소리를 켜뒀다고 합니다. 종교가 없었던 부부였지만 집안 곳곳에 이 십자가와 염주도 뒀다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 부부가 함께 잠을 자는데 남성이 가위에 또 눌렸습니다. 누군가 안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주먹으로 쿵쿵 치기 시작을 하더니 발로 쾅쾅 마치 문을 강제로 열려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이 안 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깼는데 그 순간 아내도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 이 동시에 이 문을 강제로 열리려는 것 같은 가위에 눌렸던 건데요. 그래서 이 공포에 질려서 이 부부는 급하게 짐을 싸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던 겁니다. 야, 정말 도저히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었다라는 게 이분들 얘기인데요. 자, 제보자 이 남편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밑에서 보일러 이렇게 뗐는데도 위에가 이렇게 춥지? 그러나서 정말 온통 이걸 얼굴까지 덮고 이런 거 잘 썼는데 자꾸 이상한 꿈을 꾸거든요. 그리고 위에 사람들도 자꾸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가위 눌리고 막.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 안 잡니다. 근데 집에서 무서워가지고 못 있겠어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아, 근데 정말 뭐 그냥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그냥 뭐 에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분들 되게 심각하십니다, 지금.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임신을 했다고 해요. 아이를 가졌다고 하고 그래서 뭐 찜질방으로 전전하다가 지금 월세 단칸방에 지금 가서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서워요. 무서워서 거기 도저히 못 자겠어요. 가위 계속 눌리고. 그래서 다시 집주인한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라.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방법 없다. 너 그 사람 죽은지도 몰랐다라고 하고 공인중개사도 좀 책임을 지거나 도와달라고 그렇죠. 하니까 공인중개사. 나도 몰랐다. 나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마 알았던 것 같은데 이게 핑계를 대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수리업자를 만났다고 해요.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부동산이나 아니면 집주인은 모른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전 세입자의 죽음을 비밀로 한 집주인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계시는데 양 변호사님, 제가 정말 일본, 옆나라 일본 말이죠. 이걸 사고 물건이라고 한대요. 이런 거를. 이게 자연사 외에 죽음이 있는 그런 부동산 집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고지의 의무가 있답니다. 저희는 그걸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해놓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만, 다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 자연스러운 사람의 죽음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또 사망한 지 얼마 안 됐고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온 동네가 알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저는 뭐 어디까지 믿어질지 솔직히 판단은 안 됩니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사상 계약을 할 때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될 중요한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경찰까지 다 출동했을 만큼 상황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라면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거짓말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전세금 돌려주는 거 외에 이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일종의 손해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는 몰라도 어차피 또 알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고지를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사고가 났다고 근데 실제로 보이니까. 예. 뭐 금매로 내놓거나 이런 경우는 왕왕 있거든요. 저 그러면 또 물어보기도 하죠. 그렇죠. 왜 이렇게 싸냐 맞아요. 시세에 비해서 물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케이 싸도 좋다. 뭐 그렇죠. 귀신 난 안 믿는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이 신혼부부들은 이 두 사람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또 깨름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시세의 보증금하고 그 차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만약 했다 그러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다고가 저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사기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또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는 뭐 착오에 의한 취소 이런 것도 중요 부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목적물에 뭐가 잘못돼야 되지
그것은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다 해가지고 그게 중요 부분 착오라 보기도 어렵거든요. 판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판례도 없고요. 그래서 그래 되진 않지만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교수님 뭐가 됐든 이 걱정되는 게 이 사연자의 아내분이 임신 중이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 효과다 그러면 그냥 설탕 한약을 주면서도 이게 강력한 진통제예요라고 얘기하면 막 몸이 낫는 것 같이 그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가 노시보 효과라 그래서 몸에 별로 해롭지 않은 치료나 약을 줬는데도 이게 해롭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악화가 되거나 구토증이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것의 힘인데 이 안에도 이게 정말 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미 너무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몸에 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 둘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는 좀 지금이라도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매운 낙지볶음님 저런 건 미리 부동산에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A+님 도덕적 양심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7개월 만에 부활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와우. 네,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 선로에 차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대로 충돌해서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왜 저래, 이거? 네, 차 범퍼는 종이장에 찢기는 날아갔고요. 신호등과 차단기도 픽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기차는 문제없이 달리는데 사고 차량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운전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기차와 충돌 직전에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뒤따르던 트럭에 쿵 부딪히면서 본의 아니게 선로 위로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차단기 그런데 내려가. 차단기가 이미 내려왔고 사고 차량은 후진 또 후진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운전자만 차에서 쏙 빠져나왔습니다. 왜 앞으로 가진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식사 중인 테이블 냄비 속에 뭔가가 뭐야? 날아듭니다. 손님 인상도 빡 구겨지는데요. 뭐가 날라왔어? 예, 뭐야?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음식 속에 펑펑 빠진 게 다름 아닌 아이의 신발이었어요. 아이가 발을 뻥 찬다는 게 그만 신발이 벗겨졌던 거예요. 아이 아빠가 한 그릇 건졌지만 저걸 다시 먹을 수는 있겠습니까? 못 먹지요. 네. 건진다고 저거 먹을 수도 안 있는 되죠, 거 안 되죠, 안 아니잖아요. 되죠. 결국 아이 아빠가 저 테이블 계산을 싹 해주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먹지 마세요. 아, 뭐 잘 끝난 거네요. 맛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좋은 술집을 찾은 두 여성. 옆 테이블 의자를 당기려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촛불이 여성 머리카락을 스르르 옮겨 붙습니다. 친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입기만 물 뿌려! 불어보는데요. 저 불이 꺼지겠습니까? 꺼질 리가 없죠. 물 뿌려! 자, 그제야 한급히 화장실로 뛰어가 봅니다. 불길도 지금 상당하죠. 어떡해. 연기도 이미 가득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세면대 물로 끓인 건데 세면대 위에 저 시커먼 머리카락을 좀 봐요. 예. 아니, 저걸 왜 찍어? 오징어 우리가 냄새 불이나 친구가 꺼야지. 빗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안 돼요. 저거 미용실 가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히 얼굴이나 두피에 하상을 입진 않았어요. 대박. 아, 양 변호사님. 이 머리칼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근데도 아까 표정 보니까 또 그냥 재밌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당신들도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안 다쳐서 천만 다행입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머리카락 긴 분들. 자, 마지막 픽 이어갑니다. 네, 산책 나온 우리 강아지 젖은 낙엽 냄새를 맡는데요. 집사는 혹시나 이상한 걸 삼킬까 노심초사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뱉어. 네, 그런데 강아지가 입에 물고 자랑스럽게 턱 올려놓은 이것 바로 $50짜리 지폐입니다. 물에 적긴 했지만 무려 $50, 7만 원이나 되는 금액인 건데요. 7만 원. 네, 집사는 이 $50를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푹신한 쿠션에도 누워보고 새로운 장난감도 하나 골랐는데요. 선물을 하나를 품여하는 강아지는 만족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 강아지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야옹이요? 죄송해요. 예. 좋습니다.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르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로나민 주세요.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야.
다른 걸 먹기엔 내가 아깝잖아. 치즈인 이유 프라닭 치킨. 거침없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픽업이지만 지금까지 픽업은 아닌 더 기아 타스만. Kia. Movement that inspires. 정수기 바꿨네. 커피 정수기야. 처음 봤지? 커피 정수기? 거짓말. 진짜네. 정수기에서 커피가 나와. 알아도 돼. 정수기에서 커피가 픽! 커피 정수기 픽카페 청원아이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